반갑습니다. 매림 역사 문화 TV입니다. 시간이 많이 쫓기는데 계속 요구 사항이 있어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제 영상을 시간을 내 가지고 빨리 찍어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선 구마사 문제 여러분들 아시죠? 보면요, 지금 드라마가 폐기 이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등장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탤런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사과도 내고 여러분들 사과문까지 내는데, 지금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왜 이런 문제 이제 이것이 왜 앞으로 이제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 그냥 단순하게 이번 드라마가 말 그대로 중국풍이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리 생각했다가는 여러 가지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통해서 이번 조선 구마사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좀 다뤄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지만은 좀 시간에 쫓겨 복장도 여러분들께 이게 갖추지 못하고 좀 흐리벌만 그런 말 그대로 복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본 문제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 동북공정의 궁극적인 목표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 인식하면서 왜 이렇게 가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감정적인 민족적 감정, 역사적 감정 가지고 대해서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짧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PPT를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총알 같은 속도로 PPT 방금 만들어가지고 방금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는 대본 없습니다. 대본 없기 때문에 중간에 말의 실수가 발음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잘못 정보가 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유의를 해주시고,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쫓기고 시간 없다 보니까 글이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많이 이런 내용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조선 구마사 문제 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한국사, 중국의 속국사인가 일본의 속국사인가, 이 두 가지, 앞으로 역사 전쟁은 이 두 가지에서 결론이 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지금 역사를 강연한 분들이 말을 하지 않죠. 보면요, 이번에도 보면 조선 구마사 사건이 이런 드라마 사건이 일어나니 이걸 가지고 유튜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은 시청자를 많이 이제 만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근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동북공정의 실체라든지 역사 이런 부분 현장의 문제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문제만 이제 다루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조선 구마사 이 문제는 기본적인 하나의 이렇게 드라마 문제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가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 한국사, 역사라면 단순한 역사가 아니겠죠. 역사 안에 있는 문화, 모든 정신문화라든지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한국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한국사가 앞으로 운명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의 속국사로 남을 것이냐, 일본의 속국사로 남을 것이냐, 이 두 가지죠. 보면요, 물론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 역사를 지켜낸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없겠지만도, 지금의 태세를 본다면, 오늘 여러분들 보신다면 국내 사학계 행태라든지 본다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론으로 갈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강대국 파워의 힘이라든지 외교 문제로 다 길리겠지만도 결국은 중국의 속국사로 이제 넘어가든지 일본의 속국사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런 배경이 벌써 100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하죠. 보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더 깊은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막대한 자본이죠.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을 하는데, 특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금의 중국의 한국사를 중국 속방사로 편입한 것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동북공정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 95% 이상이겠죠. 아마 99%가 동북공정이 뭔지 모르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 강의라면 또 이상한 이야기가 깁니다. 국뽕 강의, 유사사학이라 강의나 또 공격하는 인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유사사학은 유사는 어때?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유사사가 아닙니다. 지금 식민사가 가르치는 거 180도 틀리기 때문에 절대로 어때요? 유사란 말씀을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 기분 나쁩니다. 왜? 자기들하고 비슷한 역사가 아니에요. 비슷한 사이비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하고 완전히 다른 역사입니다. 시민 역사학은.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자기들하고 틀리다고, 왜 자기들하고 비슷한, 우리는 저들하고 절대로 비슷한 거 없으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현실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잘 타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한국사를 중국의 속방사로서 2020년에 편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이제 중국의 모든 역사는 뭐냐면 한국사는 중국의 정사체제 안에 속국서라서 지금 중국 인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인 그 조선족들도 어떻습니까? 이 교육을 받습니다. 결국은 한국사는 중국의 속국사로 이제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한국의 문화를 중국 문화로 이제 굳히는 작전을 지금 이제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선 이렇게 구마사 이 드라마 사건도 결국은 이 문화 중에 하나의 이번에 어떻습니까? 표본 모델로서 이제 드러나가지고 지금 뭐 폐기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그 드라마보다 더 심각한 거 많습니다. 영화도 많고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본 드라마 중러라죠. 중국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드라마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너무 이제 그런 건 눈에 잘 안 띄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띄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죠 보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역사는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의 속국사로 이번에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가 중국의 속방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후 아니면 어떻습니까? 식민지사로서 들어갔습니다. 속방사로 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한국의 문화를 완전히 중국 문화로 이제 굳히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고 있죠,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 강의 때 2019년, 2020년 교과서에 이제 보면 중국사의 정사체제가 뭡니까? 이런 책제가 다 나오면서 거기에 뭐냐면 고조선부터 발해사가 전통적인 정사체제 안에 속방사로 썼대요. 방국이라든지 속국사로서 한국사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이제 2020년에 마무리됐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절대로 이 정보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운명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지금 저의 강의 속에서 뭐 엄청나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역사는 뭐냐면 중국사로 다 이제 정사체제 안에 우리나라 역사가 방국사로서 속국사로서 중국 역사책에 다 들어갔다 이제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사학계는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2012년 사건 여러분 아시죠 보면요. 미 의회에서 우리나라 교육부하고 우리나라 역사재단에 뭡니까?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달라. 중국의 동북공정이 지금 북한까지를 자기들 고유 영토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지금 정부 교육부라든지 역사학계 이렇게 그런 내용을 당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답변해달라니까 그 2012년 보고서가 미국의 의회에 날아가는데 이 보고서가 날아가는데 결론이 뭐냐 아시죠?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이든지 교육부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의 논리가 맞다고 이제 이 보고서가 날아간 게 이 내용입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 들켜가지고 발칵 뒤집히고 이 보고서를 쓴 사람들은 다 이제 튀어버렸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아주 영전애가 튀어갔답니다. 다 도망가고 문제는 여기에 이 보고서, 매국의 보고서를 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문책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 카르텔 세계에서 다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 보고서에는 고조선은 북한만이었고 고조선에 고구려 백제, 쉽게 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 뭐가 있었다? 낙랑군이 있었기 때문에 위만조선 낙랑군이 있다고 보고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가 맞다. 북한은 원래부터 뭐죠? 중국의 고유한 쉽게 말하면 식민지 땅이라고 보고서가 날아간 게 요겁니다. 자, 우리나라 학계는 어떻습니까? 동북공정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동북공정을 더욱더 응원하는 보고서가 됐죠. 그럼 중국에서는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알았겠죠? 너무너무 흡족하게 할 겁니다. 왜? 한국의 교육부라든지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옹호를 해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그냥 코 안 불고 어떻습니까? 그냥 역사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꼴이 돼버렸죠, 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드라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의 무협 드라마라든지 역사 드라마 보시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문화에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가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이제 유입 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서서히 이설비 작전 아시죠? 그냥 비가 팍 내리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피하는데 서서히 내리면 어때요? 그냥 몸이 젖잖아요, 보면. 이게 이설비 작전인데 그런 것처럼 한국의 문화를 중국의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서서히 잡아넣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재미있게 보신 드라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화 14년 이 보면 명나라 드라마죠,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등장했느냐? 벌써 이번에
뭐 조선 구마사 이전에 어떻습니까? 벌써 조선에 뭐죠? 갓이 등장하죠. 갓과 뭐가 나옵니까? 망근이 등장합니다. 망근은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한국일보에도 이제 소개됐지만도 명나라 때 망근은 이런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요만큼이 보이는 게 아니대. 명나라 망근 이까지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앞에까지. 요까지 올리는 게 망근이고 한국의 망근은 어떻습니까? 요 앞에 이마를 이렇게 묶는 거죠 보면요. 그리고 상투 털고.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조선의 망근은 말 그대로 우리의 고유한 망근은 요거고 이게 이제 명나라든지 중국에서 말하는 망근 우리가 차이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드라마 성화 14에 등장하는 어떻습니까? 14년에 등장하는 이 가시라든지 망근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가장 어디에? 조선의 망근하고 조선의 어떻습니까? 갓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드라마에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 드라마를 보신 우리 한국 국민들은 아마 이제 눈치를 챈 사람들은 왜 저기 나와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재미있게 보는 데는 어때요? 드라마에 빠진 분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문화의 힘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전쟁도 안 하면서 어때요? 그냥 흡수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2020년 미스 홍콩 선발대회 때 이거는 보시면 국민일보에 등장한 겁니다.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하는데 뒤에 배경이 전부 다 어때요? 한옥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부채춤 추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그냥 자연스럽게 떼요. 미스 우리나라에서 했다면 자연스럽게 한복 가지고 부채춤 출 수 있는데 미스 홍콩 선발대회하는데 그거 자기들 어떻습니까? 중국 문화를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쇼를 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아예 한복하고 부채춤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설명했죠. 중국의 뭐냐면 역사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옛날에 황하 중심의 역사관 그리고 어때요? 한족 중심의 역사관을 다 이번에 중국이 다 버리고 어때요? 황하도 포기하고 어디로 지금요? 바로 용화 문명, 홍산 문화 중심의 역사관이 정립되고 있고 또 뭡니까? 다민족 문화. 중국 문화는 원래 한족 문화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걸 포기하고 다민족이 만들었고 그 중에 때요 대표적인 민족이 동이족이죠. 자기들 말하는 바로 한족이고 그 다음에 때요 저 밑에 남부지방에 이동한 묘족들 이런 족들이 어떻습니까? 중국의 문화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때요? 이 한복이 등장하는 것은 배경이 뭐냐? 중국에서는 역사 논리를 그리 잡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뭐냐? 이 부채춤은 뭐냐? 중국의 조선족의 부채춤이다. 그러면 조선족은 뭐냐?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한국에서는 까불지 마라. 우리한테 대들지 마라. 요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문화로 어떻습니까? 지금 다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설인기라는 여러분들 드라마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고구려를 싹 뺍니다. 빼고 어때? 반려, 발해라든지 요동을 줄여서 반려라는 나라 이름으로 고구려를 대신시켜 가지고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의 말 그대로 뭐입니까? 보면 이제 제후국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 고구려의 실체를 숨겨버리죠. 이제 설인기를 주인공으로 삼으면서 뭐냐면 고구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끔 이런 쪽으로 반려라는 이제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내세워 가지고 결국 그 장면 속에는 뭐겠습니까? 제후국이 되는 그런 이제 고구려의 모습을 그리는 드라마가 바로 설인기라는 이런 여러분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번에 조선 구마사 이전에 여러 사건이 지금 많이 지금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즐겨 보시는 중국 드라마에 사극 드라마에 보면 많은 부분이 지금 우리 문화가 지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문화로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소주차 만행에 이런 데 보시면 어때요? 여기도 보면 뭐갑니까 보면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쉽게 말하면 주인공들 문화인데 주변에 세워놓은 사람들 봐요. 뒤에 보면 한여라든지 궁중드라마라든지 궁중드라마에 보면 한여라든지 시종들이 전부 다 입는 옷이 대부분 뭐냐면 한복으로 만들었어요. 한복. 이거는 중국의 옷은 여자 요리 안 만들죠. 매듭 요 안 만들죠. 요 돌리치잖아요. 보면요. 요리하는 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어때요? 한복 문화를 중국에서 드라마에 넣는데 어때요? 자기들이 만든 복식은 뭐죠? 중심에 두고 한국의 한복은 뭐다? 시녀나 종돌이 입는 복장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의 사극 드라마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이런 것이 그대로 이제 이렇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선 구마사 드라마 사태가 터지면서 뭐 이제 전주이시 대종 뭐 이쪽에 종친에서도 나서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드라마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야, 해도 너무 심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폐기 수준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태종, 양령, 충녕의 세종대왕 이런 정도는 전부 다 뭐냐? 진짜 흡혈귀
뭐냐 그냥 끝나잖아요. 보면요. 가장 이제 조선시대 때 가장 이제 유명한 뭐 왕 중에 누굽니까? 여러분들 세종대왕이라 정조대왕인데 이분의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세종대왕이 그런 나오는 시간대, 그죠? 그런 시간대 이야기가 말 그대로 이제 테마라는 이런 쪽으로 귀신하고 회ፈል기 이야기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꾸며져 가지고 나가니까 참 이게 전주시 입장에서는 뭐 이거 국민들도 그러고 대단히 불쾌하고 그러죠. 이게 창작 아닙니다. 창작을 하다 때 창작을 하면 아예 환타지로 만들어버리든지 해야지 역사에 어떻습니까? 인물을 잡아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대단히 이건 어떻습니까? 창작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예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국민들이 얼마만큼 열받았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런 문화를 지금 이제 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 문화 역사를 자기들 역사 문화 또 자기들의 문화 역사를 옹호하는 그런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을 중국도 일본도 지금도 투입하고 있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소속된 단체에 그 자금이 갈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공자학교, 아카데미가 이렇게 전국의 대학가에 계속 침투하고 있고 그리고 어때요? 전 세계에 다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사서오경을 가르치고 중국의 유학 문화를 가르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 공자학교를 통해서 중국이 바라보는 역사관을 여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조선 총독부에 가서 교육받는 거하고 여기 가서 교육받으면 돼. 중국의 이제 중화사관을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강의를 할 때 그 교포 한 분이 자기 손녀가 공자 아카데미를 다녀왔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손자가 뭐라느냐. 할아버지, 한국이 원래 중국의 식민지 나라였다면서요. 그걸 이야기하더래요. 말 그대로. 여기 가서 무슨 교육을 받냐. 원래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이걸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참 할아버지가 함장하겠다는 거예요. 보면 왜? 여기 가서 교육받고 왔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도 좋지, 돈 줘주지, 관광시켜주지, 중국에 싹 한번 보여주지, 한 번씩 불러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녀오면서 그 우리 교포들도 돼요. 자기도 모르게 중국의 사관을 받아들여가지고 한국의 역사는 뭐다? 고대사는 중국의 식민지라고 교육을 받고 왔다 이겁니다. 이걸 미국에 있는 교포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너무너무 위험한 거다, 저거. 왜? 중국의 역사를 그대로 떼요. 이거는 공자의 사서오경 배우는 데가 아니라 중국 역사관을 주입하는 1대1로라든지 이런 거, 역사관을 주입하는 어떻습니까? 사관을 주입하는 학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학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눈치를 채가지고 중국의 공자학은 교육이 아닌 첩보기관이라 가지고 미 의회에도 어떻습니까? 견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주의 21개국의 161곳 공자학당 보시 나와보시죠. 아시아의 33개국 공자학은 아니면 공자학당입니다. 118개, 유럽의 41개국에 113개, 아프리카의 39개국에 54곳, 오세아니아의 4개국에 19개. 그러면서 또 공자학당 보시죠. 자, 공자학은 아니면 공자학당 이름으로 계속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돈도 지원해주고 그쪽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이래가 어떻습니까? 중국의 역사 문화를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문화고 중국에서는 어때요? 이런 쪽에 이제 이 문화를 아는 나라에서는 이제 공작 학교를 지금 없애려고 뭐 쫓아내줘 보면요. 못 들어오게끔. 그런데 우리나라 이런 분들 보시면 뭐 자세하게 안 밝혀지만 수많은 우리나라의 대학가에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돼요. 유명한 대학에 전부 다 공자학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중국 문화의 천병이다. 공자학은 미국 대학에서는 퇴출을 하는데 한국의 대학에서는 활발히 자리를 잡아가고 어떻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 지금 조선 총독부 식민사관하고도 싸우기 힘든데 지금 이제 또 다른 어떻습니까? 중화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한두 곳에서는 길러지고 있다. 이게 외교의 힘이고 돈의 힘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은 어떻겠어요? 한국도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근데 합니까? 해외에 나가보니까 한국인들이 지금 얼마만큼 이제 말 그대로 정신병에 일을 가고 있느냐 하면 한국의 지금 2세들, 3세들 한글을 배우면 다행입니다. 한글 정도 배우면 다행이에요. 그 나머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한글도 안 배우려는 인간들이 많고. 근데 문제는 중국 보십시오. 중국 자체 민족들은 미국이라 가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 뭔가 유대인처럼 어때요? 아주 강력한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뿌리 역사 교육을 시키는데 한국인들은 외국에 가면 어때요? 대부분 돈 좀 벌면 어디 튀어가지고
한국인들끼리 안 모이고 저 따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 돈 많이 벌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화권이 지금 한국의 문화권이 해외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걸 이제 1세대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중국은 거기에 맞춰가 어떻습니까? 미리 우리보다 어떻습니까? 앞서가지고 이런 공자학당이라든지 이런 걸 전 세계에 지금 다 심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한국에 어떻습니까? 대학가를 거의 다 잡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대전에 한 정보를 보니까 대전의 모 대학인데 중국에서 무슨 의뢰가 왔느냐. 이 사실입니다. 어떤 의뢰가 왔냐면 중국에서 중국의 지명이 붙은 지역을 촬영을 해달라 해가지고 모 대학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중국에 보냈다는 거. 그걸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한국 땅에 중국에 지명 붙은 데 있죠. 하동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죠 보면요. 중국에 지명 붙은 거. 그걸 다 촬영해가지고 중국에 다 보냈대요. 그러면 왜 그런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찍어가지고 중국으로 보낼까요? 뭐 때문에 할까요? 그것도 결국은 동북공정의 일원입니다. 보면 그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역사 카드를 만들 때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국은 자기들 역사 문화를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이대 가지고 중국의 사관을 교육하는데 한국은 뭐죠? 한국 사관을 가르치면 유사사기라 국뽕이라 국수주의라고 스스로 비판하는 한국인들이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국으로 다 보내든지 일본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서러움을 당해봐야 어떻습니까? 절대로 국수주의란 말 하지 않고 민족주의란 말 할 겁니다. 왜? 그랬다면 맞아 죽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죠?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민족성이 무너지고 국가관이, 역사관이 무너지니까 별의별 국산품들이 나오는데 보면요. 자, 여러분들 중국은 이렇게 무섭게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뭐냐? 일본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극우 자금을 지금 한국의 정치계하고 역사학계에 다 쏟아붓고 있죠 보면요. 수많은 우리나라 유명 대학이 중국에 어떻습니까? 그런 공자학당을 받아들이면서 한쪽으로는 어때요? 일본의 극우 자금을 받아가지고 정치, 역사, 군인들 그런 쪽에서도 일본의 그 극우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아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제 유튜브에서는 그런 단체는 안 펼치겠습니다. 왜? 그거는 인터넷 들어가지고 검색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괜히 그런 단체의 이름 제 유튜브에 올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은 극우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뭐냐면 한쪽으로는 어때요?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금 계속 한국에서 군부를 떼죠.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 유명한 나라, 뛰어난 나라가 된 것은 뭐냐? 일본의 식민지를 당한 덕분에 근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발전했다. 그렇게 주창자가 지금도 많이 나오죠. 그걸 계속 주장하게끔 극우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죠? 한국의 고대사를 완전히 이제 파괴시키기 위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어떻습니까? 계속 논문을 써대면서 가야는 임나에 따라 해가지고 불시지피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는 논리를 지금 한국 사학계에서 완전히 자리 잡게끔 하는 특히 가야사를 중심으로 이 논리가 만들어지게끔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가야권에 관련된 도시들이 지금 뭐죠? 전부 다 뭐냐? 여기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뭐냐면 가야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일본 서기의 지명, 일본 서기에 있는 그 뭡니까 보면 임나 제국의 지명을 붙여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라고 지금 어때요? 가야 관련된 도시의 시장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 시의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참 나쁘고는 거죠. 왜?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나라 팔아먹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그러면 어때? 그 가야는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어때? 우리나라 가야가 아니라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 일본부에 속되면 어때? 제후국입니다. 그런 거. 임나 일본부에 등장하는 나라예요. 그걸 지금 우리나라의 가야사의 지명을 전라도 경상도에 지금 계속 어떤 지명을 붙여가지고 논문을 써대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전부 다 어디로 그 뒤에 배경은 뭐다? 전부 다 극우 자금이죠. 보면요. 일본의 입장에서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하고 가야는 임나라는 논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까지가 자기들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데 일본은 이제 이것이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완전히 자리 잡고 가야는 임나라는 논리가 들어서면 임나 일본부가 한반도 남쪽에, 그럼 한반도 남쪽은 고대 일본의 식민지라는 논리가 이제 자리 잡는 과정.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함부로 못 나섰는데 한국에서 학자들이 계속 이 논문을 써대니까 어때요? 유네스코까지 가야에 그런 식으로 등재를 해준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일본에서는. 왜?
임나 일본부를 지금 살려주고 있는데 한국 사학계에서. 그죠? 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재미난 것이 뭐냐면 앞에 보시죠. 중국은 뭘 했습니까? 중국은 2020년 자기들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내면서 뭐죠? 고조선, 고구려, 백제, 그죠? 백제, 발해, 부여가 전부 다 뭐다? 중국의 쉽게 말하면 식민지, 속국사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일본은 뭡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일본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내세우기 100년 전에 미리 뭘 했습니까? 100년 전에 1924년에 뭐냐? 여기 보십시오. 1924년 조선사 강의라는 책자에 여러분들 이런 원본 못 구합니다. 제가 다 사가지고 이 책을 사가지고 직접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가르친 한국인들한테 가르친 역사 보면 1924년에 뭘 가르쳤느냐? 고구려는 일본의 속방이었고 속방 아시죠? 일본에 쉽게 말하면 무릎 꿇고 어떻습니까? 조공하면서 식민지 나라는 겁니다. 속방되었고 백제도 일본의 속방, 신라도 일본의 속방. 그러면서 가야는 뭐다? 가야는 일본이 직접 다스렸던 임나라고 1924년 가르쳤습니다. 지금 가야는 임나라는 논리에 학자들이 계속 주장하죠. 중국의 문헌에 그런 것이 있다, 뭐 있다 주장하죠. 개뿔 어디에? 원래 1924년에 자기들이 만든 서토리예요. 가야는 뭐예요? 가야는 임나였고 일본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1924년 자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역사입니다. 100년 동안 틀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들여다니까 학교에서 지금 저를 공격을 못 해요. 왜?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있는 자료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자기들이 대응을 못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고구려는 일본의 속방, 백제는 일본의 속방, 신라는 일본의 속방. 중국도 고구려, 백제가 자기들 속국이라고, 일본도 100년 전에 고구려, 백제가 일본의 속국이라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기들 땅이래요. 자기들이 식민지 삼았던 땅이래. 제국을, 제국 어떻습니까? 반국을 만들었다는 땅이라는 거예요. 보면 고구려, 백제 이런 게. 일본에서 일본 입장에 주장하고 중국은 동북공정 해가지고 중국 자기들 또 역사라고 주장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있는 지금 대한민국 학계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국 편 들깁니까? 일본 편 들깁니까? 두 가지 선택의 기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아시죠? 제 강의 때 보여드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회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기문이라는 대사라든지 다라라든지 어때요? 아라 전부 다 이게 지명이 뭡니까? 한국의 가야사는 등장하지 않는 임나 일본부를 주장하는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지명을 그대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떻습니까? 그대로 표기해가지고 전시에다가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맞으니까 돼요. 부산에서 전시할 때는 요 지명을 빼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충격적이 뭐냐? 자기들이 큰 죄를 지은 게 뭐냐?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요거예요. 가야의 연대기를 표현할 때 낙랑국 멸망, 대방국 멸망, 그 다음에 가락국 요까지는 좋아. 근데 보시면 돼요. 366년에 가야 탁순이 백제 외와 교류를 했다. 가야 칠국 비사벌 랑가라 탁국 안나 다라 탁순 가라. 여러분들 이 지명은 한국의 가야사에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럼 어디에 등장합니까? 중국의 일본의 일본 서기에 임나 지명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책 가야책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탁국 알라 다라 탁순입니다. 이 가라이 이 지명에 대해 가야 칠국이 한국이 없는 지명이야. 그런데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지명을 369년 또 369 여러분 아시죠? 369는 뭘 했습니까? 일본의 신궁황후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신라 백제 고구려를 어떻습니까? 무릎 꿇리고 조공을 받고 어떻습니까? 신하로 쉽게 말하면 삼았다. 제국으로 삼았다는 그 연대기가 369예요. 우리나라 가야사에는 상관이 없는 거짓말의 역사인데 요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일본의 일본 서기 지명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369, 366 해가지고 가야 탁순 안나. 우리 가야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의 가야사를 전시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농락을 했습니다. 농락을. 그래서 이 책임자가 국정감사까지 썼는데 국정에 감사까지 당했는데 어떻습니까? 뭐 알아야 답변하지. 자기는 이런 거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아 우리는 학계의 원래대로 했다. 통설대로 했다고. 이게 통설입니까? 이게? 언제 신궁황후가 우리나라 369에 들어왔습니까? 왜 369 신궁황후 아줌마 이야기를 연대기를 왜 우리 가야사에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야사에 없는 남가라 탁순알라 왜 이런 지명을 우리나라 가야 전시에 잡아넣어? 그러니까 일본 서기 때 우리나라 역사책은 부정하면서 일본 서기는 정사로 믿는 그건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보면
일본 서기는 어때요? 정사가 아니에요. 보면 자기들은 정사지 남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 꼴리는 대로 쓴 역사입니다. 연대기 다.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가야사에 잡아놔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해가지고 김수왕도 가짜, 왕릉도 가짜, 파사사타도 가짜, 허황우도 가짜. 김수왕이 가야 건국한 것도 거짓말이다. 신하다. 그리고 일본 서기는 맞다. 이게 학계입니까? 보면 여러분들. 이 가야사 전시를 기획한 세 사람이 숨어가지고 안 나온대요. 이 전시를 기획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답니다. 정보로 보니까. 세 사람이 이거 사건 터지니까 돼요. 일본 서기 지명 들어간 게 이제 국민들이 알려지니까 숨어가지고 국정감사 때까지 안 드러났어요. 숨어가지고 안 나와요. 처벌받을까 싶어가지고 지금도 숨어가 안 나옵니다. 반드시 책임 물을 겁니다. 보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 뭡니까? 뭔 박사는 일본의 TV까지 출연해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출연까지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동원한 일 없다. 그리고 식민 통치를 정당화했다. 쉽게 말해 위안부 이런 것도 없었고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동원해가지고 일시킨 적이 없다. 우리나라 박사가 일본에 어떻습니까? 후지 TV 가가지고 BS 후지라는 방송에 나가서 직접 어떤 가장 메인 TV에 나가지고 이런 발언하고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좋아졌죠? 자,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요즘 여러분들 드라마, 오늘 이제 여러분들 진짜 극적인 드라마 요겁니다. 갑자기 요즘 최근에 강개토항 비문을 비판하는 우리나라 학계의 젊은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강개토항 비문은 뻥이다. 고구려인들이 사기를 쳤다. 거짓말 쳤다. 완전히 과대 포장해가지고 쓴 것이 강개토항 비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뭘 했느냐.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 일본에서 학자가 주장했다는 것을 나중에 보시면 기모 교수가 우리나라에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건 거기 와서 그 언급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추적했어요. 도대체 일본의 어떤 학자가 강개토항 비문이 뻥이라고 거짓말로 발표했느냐 추적하니까 이 양반이 그랬어요. 누구냐? 와세대 대학의 역사학과인 이성실 교수라는 양반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강개토항 비는 과장이면서 당시 고구려인들의 욕망이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양반이. 자, 그러면서 돼요. 강개토항 업적 과장한 고구려인들, 강개토항 능이 조작된 것은 없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어때? 수많은 학자들이 조작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왜? 해치를 했고, 글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양반이 어떻습니까? 와세대학의 역사학과가 이 양반이 고구려 강개토항 비가 조작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고구려인들의 욕망이 넘쳐가지고 고구려를 강개토항 비에 뻥으로 과장을 했다. 이것을 발표하니까 바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누가 나서느냐면 이 젊은 학자가 나서가지고 어때요? 이 양반의 주장을 그대로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신문에 대서특필을 내죠. 한겨레 21도 내고 어디 신문 내가지고 너무나 정치적인 강개토항 욕망이다. 강개토항 비에 숨은 5세기 고구려인들의 진짜 속내다 하면서 어때요? 강개토항 비문이 뭐다? 앞에 주장처럼 어때요? 앞에 주장처럼 뻥이다. 고구려인들의 욕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양반이. 지금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뭘 했느냐? 사회 일각에서는 어차피 고대사는 사료가 적고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없으니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회비 역사가들이다. 자, 이 양반이 안시인데 보면 어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족사학을 하는 분들은 문헌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완벽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어때? 국수주의 민족주의 사학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민간인들 몇 사람들이 있고 절대로 어때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비 역사. 이런 사람 지금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어때요? 민족사학을, 시민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자세로서 역사를 접근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보면 어때요? 요 양반은 거짓말 쳤습니다. 사회비 역사가들이 어때요?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고대사가 사료가 적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유리한 대로 해석하자. 이게 사이비 역사가들이 주장한다. 이하는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 쳤어요. 국민들한테 거짓말 쳤어요. 절대로 지금 민족 시민 역사가 하는 사람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 없습니다. 철저하게 문헌 고정하고 고고학 고정하면서 식민사학, 조선 총독부사학을 비판하는데 이 친구는 언론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유사사학자들이 그냥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이 양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큰 거짓말을 했어요. 북한이 평양에 있는 고분군 삼층기를 발굴해가지고
낙랑군이라고 인정했다고 거짓말 논문을 냈습니다. 원래는 북한이 어때요? 그거는 낙랑군이 아니라 낙랑국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데 거꾸로 어때요? 낙랑군이라고 인정했다 해가지고 교수 임용 때 그 자료를 넣었다고 지금 많이 알려져 가지고 지금 이제 사학계, 민족학 사학계에서는 이 양반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 자료를 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건 참고로 여기까지만 말하고 나머지는 이분에 대한 인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장을 이어가지고 또 한 사람이 어때요? 또 JTBC까지 등장해가지고 뭐냐? 똑같은 앞에 이야기했던 이 양반의 주장을, 자, 이 양반의 주장을 누가? 이 양반이 똑같이 우리나라 인터뷰해가지고 드러내고 또 한 사람이 어때요? 이번에 교수가 된 또 뭐 한 양반이 어때요? 자기가 전공이 고구려인이라고, 고구려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고구려인들도 그냥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러면서 누구의 주장을? 이 양반의 주장을 또 우리나라의 JTBC에까지 나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뭘 하느냐? 자, 이 양반은 이러면서 뭐라냐? 강개토항 빈문을 들이대면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합니다. 왜가 바다를 건너와 신라와 백제를 신민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이렇게 합니다. 왜 고구려인들이 뻥을 쳤느냐? 자, 이때, 자, 이 양반 여러분 스토리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속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양반은 어떻게 해석했냐?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신라와 백제를 신민으로 삼았는데 강개토항 빈문 내용은 뭐냐? 그런 강력한 왜를 누가 강개토항이 때리잡아가 물리쳐줬기 때문에 뭐다? 고구려인들이 아주 강력한 인물이라고 주장한 것이 고구려 비다. 그래서 뭐냐? 고구려 강개토항 비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은 뭐다?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고구려인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이래 나가죠. 여러분들 요 말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자, 강개토항 빈문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 신라와 백제를 신민으로 삼았다. 요렇게 해석하는 것은 누가 해석하는 겁니까? 일본 학자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때? 지금 조선 총독부 사계의 라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요렇게 강개토항 빈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어때요? 원래 원문은 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때요? 우리 국민들이 강개토항 빈문을 내용을 모르는 줄 착각하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왜가 바다를 건너와 신라와 백제를 신민으로 삼았는데 그렇게 강력한 뇌를 강개토항이 때리잡았다고 쓴 것이 강개토항 빈문이다. 그래서 뭐냐? 고구려인들은 뻥을 쳐가지고 그렇게 강개토항을 띄웠다. 이렇게 논리를 펴면서 강개토항 빈문은 어떻습니까? 뻥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 왜가 바다를 건너가 신라와 신민으로 삼았다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누굽니까? 조선 총독부, 지금의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해석입니다. 그럼 뭐냐? 이 내용인데, 자, 그 전에 어떻습니까? 이 주장하는 이 양반의 전력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반은 뭘 하느냐? 자, 47억 동북아 역사 지도에 여기가 울릉도 독도인데,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누구를 깠냐면, 이덕일의 사기다 해가 썼습니다. 이덕일이 사기를 쳤는데, 이덕일 소장님 아시죠?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자, 이 양반이 사기를 쳤다가 자기 칼럼에 잡아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기에 울릉도면 여기에 독도를 점이 있다. 그런데 뭐냐? 이것을 이덕일이가 잘 안 보이게 뽀샵 처리해가지고 이 내용을 안 보이게 했다. 독도가. 이 허심한 점이 독도다. 이러면서 이게 독도라고 나와요. 이게 독도라고. 틀림없이 독도는 그랬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냐? 이덕일이가 사기를 쳤다고 지금도 자기 블로그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냐? 뭘 주장하느냐? 독도가 이 근처에 있는데 박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였다. 그래, 이덕일이라 쉽게 말하면 어때요? 이걸 가렸다. 독도가 있는 걸. 여러분들 그 옆에 지도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남의 지도져 보면요. 남의 지도지면 섬 조그만 섬 보시면 다 점 확실히 찍어져 보면요. 자, 옆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독도만한 점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점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독도가 있었다면 뭘 했습니까? 이렇게 검은 점을 찍었어야 되겠죠?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강의 때 공개를 했죠? 요 지도를 그렸을 때 누구냐? 우리나라에 이 지도를 그렸을 때 바로 동북아 역사대전의 이사장님이 누구냐? 김호섭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김호섭 이사장님. 그분이 어때요? 이 지도가 나와서 너무 기가 차가지고 저희들에게 공유를 한 겁니다. 직접 증언을 한 겁니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때 녹음까지 뜬 겁니다. 내용이 뭐냐? 이때 역사 지도를 그렸을 때 책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이사장님, 김 이사장님인데 이 지도가 오니까 어때요? 자기가 딱 보니까 독도가 없더래요. 틀림 증언한 겁니다.
이때 증언을 한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직접 그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증언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 이사장님이 와가지고 뭐냐 내가 그때 이사장으로 있었는데 보니까 47억 지도에 독도가 안 그려져 있더라. 그래서 뭘 했느냐 그 사람들을 다 불렀답니다. 이 지도 관여한 사람들을 싹 불러가지고 뭘 했느냐 말 그대로 제가 이런 유튜브 방송에 이런 쌍욕을 하면 안 되지만 쌍욕을 했다는 겁니다. 힘을 하면서 돼요. CB라든지 S, 십자를 엄청나게 들이대면서 뭡니까? 그 사람들 불러놓고 야 이 새끼들아 돈을 47억을 국민을 써먹었으면 야 쌍욕하면서 돼요. 독도를 점을 찍어야 될 거 아니냐. 점 찍어와라. 이게 다 찍어놨잖아. 조그만 섬도 돼. 조그만 섬 다 찍어놨죠. 다 찍어놨는데 이런 검은 섬이라도 어떻습니까? 점을 찍어와야 되는데 안 보이끔 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뭐냐 이사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지도를 그린 사람들한테 독도 지도를 그리오라고 점을 찍어오라 했는데 몇 개월 뒤에 왔는데 다시 어떻습니까? 똑같은 지도를 그려와가지고 독도를 안 그려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장도 뭐냐 이것들은 속된 말로 목적이 있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 절대로 독도를 이 지도에 안 그리려고 아예 작정하고 어떻습니까? 했다는 거. 요걸 이때 이사장이 증언했는데 앞에 이 양반은 뭐냐? 이 양반은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이덕일이가 사기를 쳤다. 이렇게 지금도 자기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돼요.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명예훼손. 하지만 어떻습니까? 민족사학회에서 뭘 했느냐? 그래도 교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봐주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왜? 아무리 뭐 어린애가 이제 뭐 안다 하더라도 식민사기 쉽게 말하면 앞에 앞장서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인신공격까지 사기라고까지 했는데 명예훼손까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냥 둬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또 요번에 이 양반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자, 이 양반이 무슨 사고를 쳤는지 아시죠? 바로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어떻습니까? 큰 신문에 뭐가 나오느냐? 자, 조선 구마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반론을 팹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신나를 부어버렸어요. 이거는 신나 아시죠? 휘발유보다 더 무서운 게 신납니다. 이거는 뿌가지고 불 붙이면 끝나요. 지금 조선 구마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대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열받아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어떻습니까? 반론의 글을 중앙일보에 실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냐? 링컨도 흡혈귀 됐다. 조선 구마사 폐지 중국과 뭐가 다른가?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을 펴면서 우리 국민들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국민들을. 이 양반이. 그러면서 뭐냐? 이번 사건은 앞으로 창작될 창작활동 위축 등 한국 사회에 큰 상처로 남을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이라고 주장.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 가능성을 배제하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꼴이다. 역사 연구자로서 역사가 창작 활동을 질식시키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본인이 대단히 괴롭답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일보에 올리니까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그게 뭐냐? 앞에 이것도 47억 지도 관련된 것도 사고치고 어때요? 뭐냐? 자, 강기투항 빈문도 이제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얼마만큼 사고를 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양반이, 방금 이 양반. 이게, 자, 조선 구마사 이게 폐지하는 것이 잘못됐다. 괜찮다. 이렇게 주장한 글을 중앙일보에 올렸는데 바로 국민들은 뭡니까? 중공의 광기가 안 보이시오. 성모 마리아를 불륜으로 영화 만들어도 그런 말이 나올지 역사의 판타지를 대하는 거랑 역사를 왜곡하는 거랑 구분 못하는 능지 처참 수준이랍니다. 내국보다 과도한 애국이 낫지. 자꾸 이 양반은 뭡니까?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런 드라마를 폐지시킨 사람들이 뭐냐? 국뽕, 환빠, 유사사가는 이런 인간들이 이런 걸 했다는 식으로 살살 듣게 돼. 과도한 애국이라는 표현을 이 양반이 자주 씁니다. 그런 인간들이 뭐냐? 이런 걸 폐지를 시켰다고 주장하니까 이거 나오죠. 내국보다 과도한 애국이 낫지. 과도한 애국주의라 니들이 미얀마 가해자 새끼들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과도하다고 미친 뭐 중국 일본 하는 꼬라지를 봐라 썩을 뭐라 이런 식으로 할 때 지금 국민들에 대해 더 열받아가지고 지금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신나를 부르면서 이 양반 신나를 휘발유를 부은 게 아니라 신나를 부어가지고 완전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어떻습니까? 기만하는 그런 작태까지 펼쳤는데 이 양반이 주장한 거 여러분들 이제 다시 기억할까요? 앞에 자 보시죠. 얘가 바다를 건너와 신라와 백제를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어떻습니까? 논리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개통 비문이 조작됐다. 뻥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죠. 자 이런 원문 보겠습니다. 자 원문이 어때요? 강개통 비문의 원문의 요구절입니다. 요구절인데 여기 보면 원문 요리 나와요. 자 십몇 년 사건이라 쭉 나오죠 보면요.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깨었다. 백잔을 깼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뒤에 가보겠습니다. 요걸 이제 일본 학자들의 이 기록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때요? 1889년에 자, 요코이라는 사람이 글을 쓰는데 보십시오. 뭐라 썼느냐. 자, 요래 나옵니다. 맹치대. 자, 이 비문 중에 우리 일본과 크게 관계된 부분이 있으니 바로 신묘년 AD 391년에 바다를 건너가 백제와 신라를 파고 신민으로 삼았다는 몇 구절이 그것이다. 고래로 한국과 중국의 역사서에는 우리가 나라의 변경을 도적질했다는 일본 놈들의 외적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남에 따라 도적질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뭐냐? 기가 찬 게 뭐냐면 바로 바다를 건너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뭡니까? 일본의 식민지로 쓴 것은 없다. 이게 얼마나 끝내주는 기록이냐? 요게 1889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바다를 건넌 주체, 바다를 건너간 주체는 바로 이 외가 건너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식민지로 삼았다. 이걸 주장하면서 임나 일본부를 이제 쉽게 말하면 살리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죠. 이 양반이 주장한 논리하고 이 해석을 누가 했느냐? 이 양반이 JTBC 나와서 해석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체는 뭐다? 고구려가 주체가 아니라 강개토항 비문의 주체는 누구죠? 강개토항이 주어예요. S, subject에 보면. 그죠? 주어, 목적어, 보호가 있을 겁니까? 보면. 그죠? 동사가 있을 것이고. 그때 S는 뭐냐? subject는 어떻습니까? 주인공은 누구냐? 강개토항 고구려가 어때요? 고구려 강개통의 주인공인데 이 양반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이거 모르고 넘어가죠. 여기서 주인공은 뭐냐? 왜가 바다를 건넜다고 나와버려요. 이게 해석 자체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어떻습니까? 180도 바뀌는 해석이 되버리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강개토항이 이제 이렇게 뭐냐? 물리쳤기 때문에 강개토항은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뻥을 쳐가지고 쓴 비문이 강개토항 비문이다. 이렇게 이 양반이 나와서 누가 논리를 폈는데 이 양반의 주장을 이 양반이 해놓고 실제 그 주장을 한 사람은 바로 와세대 대학의 교수였다. 여러분들 오늘 정립해드립니다. 자, 이 양반의 주장을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잘 따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돼요. 일본에서 1889년에 이렇게 멋진 기록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날마다 노략질만 하는 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다를 건너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어떻습니까? 속국으로 식민으로 삼은 역사는 없다. 왜? 주인공을 어떻습니까? 강개토항의 비문의 주인공을 외로 해석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일본 학자들 한번 보시죠. 자, 기경량, 아까 키교수라는 양반 있죠. 그 양반이 해석한 거 일본 학자들은 똑같죠. 왜가 16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어떻습니까? 격파하고 식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했잖아요. 자, 정인보 선생은 뭐냐?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서 왜를 격파했다고 해석했죠. 자, 김석경이라는 양반의 학자는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서 또 어떻습니까? 자, 이제 식민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고, 자, 북한 학자 박시영도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들을 격파했다고.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역사를 공부한 데는 전부 다 주체가 고구려 강개토항 비문인데, 오직 거꾸로 돼요. 그 주체, 바다를 건넌 도해를 한 양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다? 왜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간발의 차이 아시겠죠? 요거 해석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강개토항 비문의 주인공이 외놈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잘못하면 어때요? 잘못하면 외놈이 되는 것이고 똑바르게 했는데 주인공은 고구려의 강개토항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학자는 누구죠? 보면요. 그 학자는 여기 있는 학자들 중에 누구의 학자를 일본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그걸 번역을 들이대면서 강개토항 비문은 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죠? 논리 자체가 엉망입니다. 그런 해석 없습니다. 이게 자, 이분이 여러분 아시죠? 일본 사학계의 충격과 각성을 불러온 이진희 교수 이분이 2012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어때? 강개토항 비문이 조작됐다는 걸 어떻습니까?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분도 뭐냐? 바다를 건넌 주체는 누구다? 고구려라는 거. 그죠? 고구려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에 반대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직 누구다? 지금 일본의 학자들 어때? 조선 총독부 그리고 어때요? 아까 그런 젊은이들. 그런 학자들이 어때? 일본의 편을 들어서 이 강개토항 비문의 주체는 뭐냐? 왜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젊은이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뭡니까? 다 이제 박사학위 땄으니까 뭐가 뭐라느냐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일본은 강개토항 비를 조작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주장하면서 때요. 강개토항 비문은 뻥이고 어떻습니까? 과장되어 있는 거 뻥이고 뭐다? 실제로 뭐냐? 아까 이야기처럼 일본이 이제 건너와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쉽게 말해 식민으로 삼았다는 그 기록이 맞다 이거예요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자기들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경종을 울린 사람이 누구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앞에 보셨던 이런 양반들, 자, 이 사람,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죠? 자, 이런 양반들이 나와서 뭐다? 강개토항 비문은, 여기도 이 양반도 나와서 뭐냐? 강개토항 비문은 조작되지 않았다. 일본이 원래 조작한 적 없다. 이렇게 계속 일본을 두둔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최근에. 이렇게 주장하는데 누가? 바로 한국 지금 주류사학계의 대선배는 어떻습니까? 영남대 정인선 교수가 나타나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딱 결론을 짓습니다. 날짜는 6월 28일 오전 9시 19분입니다. 자, 뭘 하느냐? 자, 그들이 뭘 하느냐면 바로 아까 누구를 까느냐면 이진희 교수를 엄청나게 까요. 이 양반이 뭐냐? 강개토항 비문이 주작됐다. 석회가 발라졌다. 계속 발표했으니 처음에 문제를 삼아가 일본 사학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왜? 지금까지 자기들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냐? 각성까지 불러일으켜요. 야, 우리가 역사를 똑바로 봐야 된다. 다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각성까지 불러온 인물이 바로 이진인데 바로 이 젊은이들이 이 앞에 어때요? 자, 여러분들 이 앞에 젊은이들이 뭐냐? 이 젊은이들이 누구를 공격했느냐? 이 젊은이들이 누구를 공격했냐면 바로 이진희 교수를 어때요? 자, 그 비문이 조작됐다고 처음 발표한 이진희 교수를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강개토항 비문은 조작된 게 없다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정인성 교수, 대선배인 정인성 교수가 나타나가지고 요래해버리죠. 그런데 이진희 선생이라 표현합니다. 이진희 선생의 초인적인 1차 사료 연구, 즉 탁본과 초기 사진 자료의 치밀한 대조 분석에 바탕한 문제 제기는 좀 더 평가를 받아야 된다. 뭐냐? 절대로 가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너희들이 말하는 수준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히 이진희 교수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발표했다는 거. 자, 이런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아까 젊은이들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자, 왕근군이나 이런 양반들이 여러분들 이용을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양반의 연구를 하면서 뭐랍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왕건군이 뭐냐? 비문의 변조설, 비문 변조설은 부정됐다. 자, 왕건군이 뭐냐면 뭐라 했냐? 중국의 학자가 뭐라 했습니까? 강개토항 비문은 조작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기 연구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정인수 교수가 나서가지고 자, 비교를 합니다. 이진희 선생은 이렇게 초인적인 사료 연구라든지 탁본 초기 사진을 치밀하게 대조해가지고 분석했는데 자, 강개토항 비문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왕건군은 뭐냐? 자, 정인성 교수 말로는 초기 탁본 등의 생산 과정을 이진희처럼 철저하게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자, 처음 해가 발리던 때보다 100년이 지난 뒤에 어떻습니까? 청취조사를 바탕하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다?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실제 19세기 말 거의 당대에 이루어진 청취조사에서도 마을 주민들은 뭐냐? 비석이 땅속에 묻혀있던 것이라고 거짓말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거짓말 증언을 바탕으로 왕건군이 뭐냐? 강개토항 비문은 조작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 문제는 뭐냐? 정인성 교수가 직접 들고 요번에 그 아이들이 떠드는 방에 들어와가지고 뭐냐? 그게 아니다. 이진희가 더욱더 왕건군보다 철저하게 연구를 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보면 자, 초시 부자 이래로 탁공들이 이미 빈문의 텍스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텍스트에 의지해서 끊임없이 해치를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해칠, 이진희 교수가 찾아내 어떻습니까? 해칠은 정인성 교수가 뭐다? 그거는 맞다. 딱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왕건군의 심판으로 비문 변조설이 부정되었다는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연구를 시작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냐? 정인성 교수, 대선배, 지금 주류사학계 고고학의 대선배인 정인성 교수 나서갔습니까? 아까 젊은 애들이 이제 교수 돼가지고 박사 된 애들이 뭐다? 강개토항 비문은 조작된 적이 없다고 유튜브에 그러면서 그리 공격하면서 이진희 교수를 공격했는데 이 양반이 나서갔대요. 단칼에 끝내버렸습니다. 뭐냐? 너희들 함부로 나서가 주둥이 널리지 마라. 왜? 본인이 연구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진희 교수가 더 연구를 했다는 거라. 그리고 해치를 했다는 것은 맞다. 사실 맞다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어떻습니까? 왕건군이 뭐냐? 비문 변조설이 안 됐다. 비문이 변조된 게 아니라고 발표한 것. 그것도 뭐다? 그것도 믿으면 안 된다.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줄을 건 인물이 정인성 교수입니다. 자, 고고학계의 원로까지 나서가지고 강개토항 비문이 조작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새파란 젊은 인간들이 나타나가 뭡니까 보면 강개토항 비문이 조작이 안 됐다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게 뻥이라고 지금 어떻습니까? 강의를 하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 와사대학의 한국인 때 제일 교포입니까? 이 한국인이 나서가지고 어때요? 강개토항 비문으로 일본이 아니라 여러분들 누굽니까? 일본인이 아니라 누구가? 여러분들 한국계 학자가 나서가지고 강개토항 비문이
뻥이라고 와세대 대학에서 발표를 하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나서가 똑같이 어떻습니까? 따라한다는 거. 이게 장난입니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 다 유사사학적으로 몰아붙여버리고, 근데 막판에 어때요? 제가 다행인 것은 정인성 교수가 나가지고 그걸 끊어버립니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 이후로 지금 말을 안 하는데 또 유튜브에 살살 또 말 만들려고 합니다. 강개통 비문 조작되지 않았다고. 조작됐잖아요. 보면 해치했다고.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정부는 정확하게 알고 이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호사카 세종대학교 교수 같은 분은 지금 어때요? 한국의 친일파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 일본 극우 위안부의 피해 단체 반일 이런 장사해가지고 개변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지금 사사카와 재단이라든지 문해 춘추의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어때요? 한국의 사학계, 정치학계, 군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떻습니까?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일본의 이제 근대화론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한국에서 계속 가야 하는 임나라는 거, 그럴 때 강개통 비문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어떻습니까? 자꾸 이제 역사를 트는 이제 발언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런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지금 사사카와 재단하고 여러분들 문해 춘추사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한국의 정치계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학계 그리고 대학교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건 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문화계, 이번에 이제 드라마 이제 사건이 터진 것처럼 어때요? 자, 이런 분들 과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국으로 줄을 설 것이냐, 일본으로 줄을 설 것이냐. 물론 돈을 많이 주는 곳에 줄을 서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중국을 선택할 거냐, 일본을 선택할 거냐. 학계도 그렇고 문화계도 정치계도 앞으로 대한민국 운명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오늘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일본의 속국으로 남는 것을 원하십니까? 중국의 속국으로 남는 것을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은 이렇게 한국의 고대사를 자기들의 속국사로 어떻습니까? 일본은 100년 전에 정립을 했고 중국은 이제 동북공정을 하면서 이제 중국의 속국사로서 우리 고대사를 자기들 방국의 속국사로 이번에 편입을 끝냈습니다. 이상하죠? 왜? 우리나라 이 좁은 영토, 우리 땅을 지금 일본에서는 자기들 역사라 주장하고 중국에서는 자기들도 역사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전부 다 중국 역사이면 일본 역사라고 지금 주장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겁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런 영상을 남기면서 조선 구마사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이런 역사물을 찍을 수 있게끔 자료라든지 저한테 메일도 보내주시는 분, 자료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 드리는 것, 저는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닙니다. 순수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역사학계 이런 식민사학이라는 동북공정에 대항하는 단체 실무를 많이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낀 바 실체 내용을 또 그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제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강의 PPT를 제작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니까 저를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전문가도 아니고 보면요, 박사, 교수 요즘 하도 표절 많잖아요. 보면 가짜 행위 많은데 저는 미리 선포합니다. 절대로 교수고 박사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한 사람 시민으로서 어때요? 이런 역사에 직접 현장에 투쟁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시민 역사가로서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전해드리니까 많이 이렇게 동감해 주시고, 많이 우리 역사가 절대로 이제 주변사 속국사로 가는 걸 좀 여러분들 같이 띄워주셔가지고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마지막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후손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이제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역사부터 다 지금, 역사 문화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많이 자꾸 저한테 많이 이제 압박을 하셔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기 때문에 오늘 빨리 찍어가지고 편집 없이 여러분들께 따끈따끈하게 지금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